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독인지 약인지 이렇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의 마이너스 금리 반대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패드 이코노미스트 마이너스 금리 찬성 의견 이거 소개한 다음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여러 번 단편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령 트럼프는 패드에 대해서 금리 대폭 인하를 압박을 하면서 미국도 독일처럼 마이너스 금리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93세의 앨런 그린스펀 전 패드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좋다 나쁘다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팩트 사실로서 결국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린스펀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인구구조 고령화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즉 노인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 안 하고 안전한 채권 선호한다. 불확실한 배당보다는 확실한 이자를 선호한다. 그래서 채권 수요에 몰리고 채권값 올라가고 즉 금리 내려간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패드 의장 제롬 파웰은 9월달 FOMC 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패드도 과거에 마이너스 금리 장점을 검토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즉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금리도 검토를 했는데 채택하지 않고 대신에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게 참 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장래 어떤 시점에 유사한 상황이 다시 온다 하여도 동일하게 처리할 거다. 즉 마이너스 금리는 우선적 정책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첫 단계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밝혔는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어떤 특정의 예치금, 즉 법정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예치하는 그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보관료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요.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쪼그라들고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대출 늘리고 돈 풀어서 그러면 물가 상승도 자극하고 경제를 위로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희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논의의 전제에는요. 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오르는 것이 경제에 좋은 것이다. 다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냐에 대해서 패드도 그렇고요. ECB도 그렇고요. 모두 연 2% 정도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고용 하에서 인플레 2% 정도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하는 거 이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물가가 오르기는 고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은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금리 낮추고 돈 풀면 사람들이 돈 빌려가서 소비를 늘리고 그래서 성장도 하고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는 것입니다.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그 이론적인 배경은 고전학파 피셔의 화폐수량설,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 신화폐수량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통화 공급 이걸 변동시키면 물가 변동을 초래한다 이런 겁니다. 돈 풀면 물가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지나고 보니까 위 이론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완전 헛소리라는 겁니다. 돈 풀어도 물가가 하락하더라.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피셔, 마샬, 프리드먼 등신새끼들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찬반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이먼을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에서 정리한 마이너스 금리 유용성에 대해 이거 반대하고요. 오히려 자산 배분의 효율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은요, 상업은행들의 수익성을 현저히 악화시킨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업은행의 그 기본적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즉 예대 마진에 있다는 점, 이걸 상기를 하면 금리 하락이 예대 마진을 축소시켜서 수익성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수익성 악화라는 말, 이거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수익 못 내면 지속 불가능하죠. 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사라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또 다른 부작용은 부채를 왕창 늘려서 이것이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런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IMF는 미국, 유럽, 중공의 기업 부채 증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한국은 기업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이몬의 의견은 지금 미국이 금리가 높은 것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과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이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의 슬로우다운을 이야기를 하였고요.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리세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 중간 판단도 밝히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성장하고 소비할 것이다. 이 주장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은요, 인과관계 착오의 일례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성장의 기회가 있을 때 부족한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소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 부족한 돈을 빌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별 효과 없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돈 빌려주면 성장하고 소비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그건 틀렸고요. 성장의 기회가 있을 때 돈 빌려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그 이코노미스트, 일종의 연구원이죠. 경제연구원입니다. 크리스텐슨이라는 분, 이분이 마이너스 금리 긍정을 하고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최근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국가들 실정 분석을 한 결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이게 바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그 초기 단계 아닙니까? 그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이 시행을 하였더라면 지금쯤 경제 성장률도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페드의 목표치인 2%에 벌써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결론은 페드 일부 위원들의 견해와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됩니다. 페드 일부 위원들, 이분들은 마이너스 금리는 지지하지를 않지만 효율적인 금리의 저점이 0% 근방이다, 이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는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크리스텐슨은 효율적인 금리 저점은 제로 이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이게 바로 효율적인 금리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의 일부 위원들, 그분들은 제로 금리가 저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론적인 한계에 불과하고요. 금리 저점이 제로 이상이다, 이런 주장이 틀렸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찬반 논쟁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고 있는 이 국가들,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경제 아니겠습니까? 독일 경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런데도 경제는 계속 꼬라박고 있고요. 물가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투자도 하고 소비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투자할 곳이 있어야, 또는 투자할 만한 것이 있어야, 또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소비의 필요가 절실해야지
부족한 돈 빌려서라도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본질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요. 이걸 경쟁적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근본적인 그 경제 전략, 성장 전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가령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혁명, 디지털 혁명, 이걸 거치면서 미국 계속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도한 것이죠. 미국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기타 많은 그런 새로운 신성장 산업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런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겁니다. 재정정책, 화폐정책 이따위 짓거리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기업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이러한 혁신을 더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재정정책이나 화폐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